현대그룹사의 지배구조를 보면요. 특이하게도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지주사를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고 이 지주사가 나머지 그룹사에 있는 종목들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굳이 일일이 지분을 가져갈 필요도 없이 이 지주사만 보유하면 간접적으로 그룹사 내부에 있는 모든 계열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순환 출자를 구조를 가져가는 게 현대그룹사인데 보시면 정의선 현대차그룹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게 엔지니어링과 글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나머지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보유하는데 현대차는 또 기아로 가고 기아가 또 현대모비스로 돌아갑니다. 근데 또 이 현대모비스는 현대건설로 가요. 그러니까 서로 얽혀 있는 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자본을 어머니에게 넘겼어요. 근데 어머니는 또 이거 누나한테 넘기고 누나는 또 동생한테 넘기고 동생이 저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의 현금 흐름이 동거는 플러스 100일 뿐인 건데 이 안에서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옮겨가면서 400만 원의 자본이 움직인다라고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현금 흐름 또는 자본의 규모보다 더 크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몸집 자체가.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이러한 어떤 레버리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겠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한 곳에서의 한 계열사의 위기가 왔을 때 연쇄적으로 그 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환 출자의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굉장히 낮아요. 0.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급선무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현대그룹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근데 이 현대차에 대해서 현대모비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말은 즉 굳이 현대차에 대한 지분을 확대할 필요 없이 정의선 회장은 그냥 현대모비스의 지분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게 된다면 그룹사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환 출자 고리도 끊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지금 이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를 정몽구 명예회장이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계신데 지분을 각각 7.3%랑 5.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금 현대차의 1대 주주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연기금 따라오고 정몽구 회장이 있고 현대모비스에는 기아랑 그리고 연기금이 있고 정몽구 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편한 게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상속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상속받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거의 뭐 세금 50%를 맞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현대모비스의 지분만 계산을 때려보면 대략적으로 한 9천억 정도의 상속세의 폭탄을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넘긴다라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이게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지분까지도 승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세금이 대략적으로 4에서 5조 원 정도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정의선 회장이 4에서 5조 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시면 지금 현대글로비스 지분 보유하고 있고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둘 다 파는 게 굉장히 아깝죠. 심지어 현대엔지니어링 팔아서도 못 사고요. 감당이 안 되고. 그나마 현대글로비스를 좀 매각해서 넘길 수도 있겠는데 지금 지분율 자체가 현대글로비스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워낙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안 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럼 그 외의 수단으로 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정의선 회장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애초에 낮아버리고 있는 현대모비스나 현대차의 지분을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확보해야 되고 기아 건들 수가 없고 현대글로비스는 팔기에는 또 너무 아깝고 지분율이 좀 위협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의선 회장이 옛날에 이거를 좀 미리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상속을 받을 때 재원으로 쓰려고 미리 투자한 것인지 정의선 회장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대모터 30%, 현대모비스가 20%, 현대글로비스 10%예요. 그래서 이 현대그룹사의 지분만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60, 70%가 되고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이 20%입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소프트뱅크 20%가 있죠. 원래 구글이 갖고 있었고 이걸 소프트뱅크한테 넘겼는데 그 이후로 현대차그룹 20년도에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때 당시에 80%의 지분은 1조 원에 인수해 와서 이 현대그룹사가 골고루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이 20%의 물량을 보유한 소프트뱅크랑 IPO를 연계한 풋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올해 2025년도 6월까지 만약에 상장을 시킨다면 내가 풋옵션 행사 안 할게. 하지만 너네가 만약에 풋옵션 상장을 못 시킨다면 나는 풋옵션을 행사할 거다. 풋옵션이라는 건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팔 수 있는 권리를 시행한다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야 되는 권리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 20% 물량에 대해서 사줘야 됩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 이거를 사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드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2,9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걸 내고 가져오게 된다면 이제 현대그룹사가 전부 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완전히 보유하고 있는 풀 소유 상태가 되게 되는 거고, 그때가 오히려 더 상장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현대그룹사가 가져올 텐데, 이걸 가져올 때 현대그룹사 내에서 현대차가 전부, 현대모비스가 전부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아마 나눠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룹사 내부적으로 협의를 봐서 이번에는 모비스가 가져가라, 뭐 글로비스가 가져가라, 아니다 그럼 정인선 회장이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볼 수는 있겠죠. 제가 뭐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그리고 정인선 회장 뭐 전부 다 봤는데 요 2,900억 원 정도 규모를 인수하기 가장 지금 편해 보이는 건 현대차 또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산 자산을 보니까 지금 3조 7천억 원 정도 있는데 충분히 조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관건인 거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완전히 인수해서 업어온다라고 해도 얘네가 지금 20년도부터 지금 5년째 흑자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간 한 4천억대 그 미만도 있었지만 손실을 보고 이거를 지금 현대차랑 현대글로비스가 지분법상으로 손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차랑 글로비스가 돈을 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상으로 뭐 지분율만큼 마이너스 뭐 440억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봐서 지금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더 확보해야 된다. 지금 너무 지분이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비스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무부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돈을 끌어올 만한 수단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뭐 글로빗을 팔 수도 없는 거고 엔지니어링을 팔 수도 없다. 하지만 미리 진작에 투자해놨었던 이 정의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20%의 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대박이 난다고 합시다. 아니면 뭐 중박 이상으로 난다 치면 정의선 회장은 이 지분을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분을 팔고 이걸 가지고 상속을 받거나 그걸 가지고 모비스를 사도 괜찮은 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글로비스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비스의 대주주가 정의선 회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예상이긴 한데요. 이 구도라면 현대모비스를 정인선 회장은 띄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이 확보해야 되는 지분 1%당 더 많은 비용이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속만 받아서 지분력을 강화할 수는 없어요. 상속받고 거기에 플러스로 직접 매입을 통한 지분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그리 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상 봤을 때는 현대글로비스가 돈을 잘 벌고 여기서 꾸준하게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따게 된다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배당을 타먹을 수가 있게 되고, 이 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 가치를 반영해 봤을 때 저는 현대글로비스가 저평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재로서는 현대차를 원래 보유하고 있다가 글로비스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림인 거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법 상으로 이득들, 만약에 나스닥 상장을 정말 성공을 시킨다면 혹은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게 된다면 글로비스가 그런 수혜를 입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애초에 글로비스 자체가 조금 시크릿컬하게 산업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워낙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어다주는 현대의 그룹사 계열사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글로비스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나왔던 게 에어 인천 대주주 펀드에다가 2,006억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확보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현대 글로비스가 항공 물류망을 더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현대 글로비스 내용을 전달드렸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고, 그 목적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결국엔 정의선 회장이 현대 모비스를 지분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속을 받아야 되고 직접 매입의 방법이 있지만, 당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상속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글로비스 못 건드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못 건드니까 이전에 투자해 놨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최대한 펌핑시켜서 팔아먹고 상속을 완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 지배 구조를 굳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그룹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뭐 배터리를 투자하든 뭘 하든 이 현대차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좋게 보는 편입니다. 이 그림을 쭉 그려봤을 때 모비스 살까 현대차 살까 현대 글로비스 살까 했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와닿았던 거는 현대차였고,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조금 다른 인사이트를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해안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